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성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10분 찌르기하고 10분 논평을 동시에 해볼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에 전용기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께 일반 국민들도 카톡 들여다보고 퍼나르는 일, 이걸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대국민 겁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해프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여당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들까지 강도 높은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이 슬쩍 발을 빼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발언 취지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 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게 민주당의 조성래 수석 대변인 말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 검열 수단도 없고 실시간을 들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는 이렇게 전용기가 올린 겁니다.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만든 민주파출소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우파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전용기가 일반 국민들도 고발을 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노란 줄 그는 부분을 보십시오.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논란이 일팔만파 되니까 급기야 민주당이 카톡 검열이 가능하지 않다고 아까 그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분명히 민주당 조성래 수석 대변인은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능하지도 않고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한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제가 민주당에 물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도 못하는 것을 전용기가 국민들을 향해서 엄포를 놓았으면 해명 전에 사과부터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국민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는 엄포나 겁박을 놓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용기는 자신의 발언에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그 노란 줄 제일 아래쪽에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 아니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수사기관도 못한다고 수사기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고. 그리고 이런 게 잘못 얘기를 했다 이러면 사과를 하고 그게 엄포나 겁박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됐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지금 누가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까? 엄포나 겁박을 하는 게 아주 체질화되다 보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거는 분명히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뒤쪽이야. 전 국민을 향해서 겁박을 했는데 이게 그냥 얼버무리고 변명하면 넘어간다? 택덤스러워하지 마라. 카톡 검열 이거 야당이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항입니다.
다 전부 지금 이거 이래 변명 저래 변명. 그 내용 보십시오. 조국 땅에서 카톡 검열을 현실화하는 부정선거 입틀막 법안을 발의했어요. 실제 법안 발의된 사항들까지 있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 시점 와서 꼬리를 내렸겠습니까? 바로 여당과 우파 진영에서 제대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아무 말이나 해놓고 책임만 지는 이런 게 아니라 공격을 제대로 하면 민주당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전용기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주진우,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맹공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프리스피치, 표현의 자유,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죄로 고발해 주십시오 하고 나도 고발해라는 캠페인까지 하자고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공간당으로 개명을 하라! 이래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꼬리를 내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전용기를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제대로만 하면 언론들도 거기에 분명히 보고 이게 그래도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공격도 안 하면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조선일보도 가짜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이번 털어맞겠다니 이런 식으로 사설을 통해서 직접 비판했고, 동아일보도 카톡발 가짜뉴스 단속 꺼냈다가 역풍 맞은 민주당이라 또 이렇게 비판했고, 이데일리도 난데없는 카톡 검열 공방정 국민을 우습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비판에 가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줘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제대로만 공격하고 싸워주면 언론도 무시 안 한다는 거,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좀 뭔 얘기를 하고 뭘 할 때 공부를 좀 하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좀 반성을 해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남을 비판하려면 본인부터 비판받지 않을 자세를 갖고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인간들이 남을 비판하라는 겁니다. 가짜뉴스, 허위 이런 거 전부 다 참피우는 민주당 좌파들 아닙니까? 김어준, 김의겸, 거기에 민주당에 수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보고 겁박을 해?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그동안 세상을 들썩들썩 했던 강우병, 사드, 후쿠시마, 김어준 가짜뉴스까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옆분에 천안함 폭침 많아요. 강우병, 사드, 후쿠시마여 또 야권발 계담 정치를 휩쓸었다. 계엄령도 툭하면 거짓말만 꺼내고 카더라 누구한테 제보받았다. 제보받게 뭘 제보받아. 그리고 가짜뉴스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에요. 이재명 랭킹 안에 드는 사람이 그 당의 대표인데 그 당의 대표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재명 대선 전날에 뉴스타파 가짜뉴스 475만 명이 뿌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소를 했냐고. 그리고 내란 선동한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고발 아마 수건의 고발을 당했는데 왜 이거는 수사 안 합니까? 왜 이런 건 수사 안 하고 죽기 살기로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하려고 난립니까? 체포 안 하면 안 됩니까? 도망가냐고. 그러니까 제발 억지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깨어난 우파들은
깨어난 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딘 줄 알고 지금 전용기란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 안에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란 걸 제가 비판한 게 아니라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런 에스머골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가 아주 정당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일일이 다 알려주고 제목 찾아보고 300명 국회의원들 이 기사 한 번씩 꼭 탐득하고 많은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국회의원 300명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자격이 없다니까. 아니 오죽하면 나훈아 가수 가왕 나훈아까지 열받아가지고 은퇴 공연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합니다. 가수니까 원래 78세라지만 80세쯤 됐다고 봐야 돼요. 나훈아 씨도. 아니 그래 비판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빨간합니다. 뭐 왼손 뭐 이래 얘기했다고. 에? 나훈아 뭘 했어요? 왼쪽 니는 잘했나 이거야. 오른쪽도 잘못한 거 있지만 왼쪽 니도 잘했나? 이렇게 물었더니 민주당이 완전 나훈아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훈아 열받아가지고 한번 들어갑니다.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고 갈라치기 안 된다. 동서하합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헛소리하고 자빠졌다. 또 열받았어요. 안 돼. 야권이 비판하니까 일어나서 똑바로 하라.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른들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야. 어른들 이야기는 그냥 해초리 맞는 셈치고 똑똑히 들어보면 다 그 이유 있는 얘기라고. 왼쪽은 잘했나 이거. 지금 이 내란 전국에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만 아니라 좌파들 응원 잘했나 이거야. 어? 오른쪽도 잘한 거 없지만 왼쪽 잘한 게 없다. 이 비판인데 뭐가 날 법석을 들고 나훈아를 공격하냐고. 나훈아 형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 오죽하면 나훈아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개판하고 문제니까 그렇지. 나라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주로 하는 노인네들 있잖아. 김종인, 이재호, 박지원, 윤여준 같은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나훈아 형님 얘기라 잘 들으라고.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반공정신에 투철한 사람입니까? 북한산 노래 오라라 이거 안 가잖아. 이 정치권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그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왜 그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려가지고 이 지금 완전 안하무이 무소불위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다른 데는 다 제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다 돼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만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국회 해산권인데 이 해산권을 없애놓으니까 국회는 지멋대로입니다. 자, 이거는 자세하게 우리 선상TV2에서 우리 준 PD가 오늘 아침 방송 팩트체크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걸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 지금부터는 논평을 하나 하고 오늘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평 제목은 누가 민주주의를 파탄내는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럼 귀담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행포가 그 전에 아마 지금 선상TV 1, 2를 잘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게 선상TV2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송은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던 선상TV인데 예전에 공격을 받아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이게 가동이 안 됐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재가동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선상TV2 여기는 우리 준 PD가 직접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세세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카톡 검열을 보면 이거 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으니까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행포가 군사 독재 시대를 능가하는 대국민 급박 상황까지 왔다. 입법 폭거를 앞세워 상권 분립을 파탄 내더니 극기가 이승을 잃었는지 아나무인 막무가내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서 무려 29건의 탄핵을 남발하고도 성이 안 차는지 걸리는 대로 고소 고발을 하고 걸리는 대로 호출을 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아주 모렴치한 짓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국민 협박까지 해대고 있는. 마치 고삐 풀린 망가지가 아무 곳이나 막 들이받듯이 드디어 국민들을 향해서 돌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사생활까지도 뒤져보고 마음에 안 들면 모조리 고발하겠다는 공포적 인식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기사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얼마 전에는 민주당이 난데없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신청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희죽희죽거리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게 나오자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성이 안 차는지 지난주에는 우파 유튜브 여러 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나경원, 박상우 의원 등 여당 소속 정치인 8명도 내란 선전죄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 어제는 민주당의 전용기가 나서 카톡을 통해 개인 의사를 밝히는 것도 내란 선전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성근슬쩍 꼬리를 내리고 그런 뜻이 아니다. 경찰도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변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내란 특검법에 대북 학생기, 대북 전단을 외환죄로 보고 특검에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엔 한없이 간대한 민주당이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는 히틀 같은 공포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 안 되는 헌법유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용기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았다. 기가 차고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엄연한 자유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된다. 그것도 젊은 국회의원이. 이건 누가 봐도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혈세로 주어지는 세비를 받아 먹을 수가 있는가? 세비를 포기해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해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국민들 알기를 동네 쓰레기 때문에 개백다기보다 더 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전용기는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전용기는 벌써 잊어버렸는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년 7월 16일 선고 2019도 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아직도 김명수, 건선일 역할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 희대의 판결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래놓고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무죄로 한다는 노벨 판결상을 받을 명작을 남겼다. 이게 뭔가? 거짓말을 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희대 판결을 내린 것을
전용기는 잊었는가 말이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보시다시피 거짓말을 해도 대법원은 괜찮다고 하지 않는가? 대법원 판결도 이런 판인데 전용기는 무슨 기준으로 국민을 고발하겠다고 얼음장을 놓는가? 그런데 지금 카톡에 나돌고 있는 내용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직 재판 결과나 헌법재판소 판결조차도 안 나온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로부터 독재시대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라고 했다. 카톡과 같은 메신저 플랫폼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다. 전용기의 발상은 국민들이 소통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고 나아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전용기가 말하는 내란 관련 글들은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다. 또 이런 글들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해당 글들을 퍼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용기의 발상은 내가 싫으면 모두 내란 선전이고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솔직히 내란 선전은 전용기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란죄를 앞세워서 한 달 넘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나서 이제 와서 뒤늦게 내란죄를 뺀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 아니냐. 무엇보다 내란죄를 탄핵소추에서 뺐으면 내란이나 말을 민주당에는 꺼내지도 말아야지. 헌법학자들이 성립도 안 되는 내란죄로 국민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전용기 보시오. 국민 선동의 원흉은 다름 아닌 국민이 아니라 당신들이라는 거야. 경찰과 경호처의 유혈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허구한 날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는 당신들만 지금 보이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호처가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고 간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냐고. 계엄과 탄핵, 영장 집행 충돌, 간접부근 찬반 시위가 격해져도 국회의원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만류를 해봤냐고. 만약 대통령 체포 시도 와중에 유혈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책임은 경찰을 선동한 공수처는 물론이고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적 갈등과 국민적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정치일 것인데 허구한 날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질을 해대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말이다. 솔직히 국민적 갈등은 어떻게 번져나갈지 아무도 모른다. 민주당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전용기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호 보완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허위 정보와 의견 표현의 기준도 불명확한데 전용기 기준이면 판사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냥 민주당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면 되는데 왜 굳이 판사들부터 이런 사람들 월급 주고 두고 있냐 말이야. 전용기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허위 정보는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한정해야지 과도한 학대 적용을 하면 그것이 독재고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풀어내는 일부 이런 사소한 것들은 가짜 뉴스나 이런 것도 아니야. 당신들이 한 강우병, 사드, 한두 개냐고. 일본은 좀 뭐 해수처리 이런 거는 뭐 태연하게 했잖아. 하다가 뭐 봉포 와서 해안 사람 온 거는 금방 그거 치워보고. 거기에 부안해 동안 국민들이 문제지만 이런 걸
의리한 국민들 선전선동해서 이런 짓거리가 민주당이 다반사로 해석하면서 누굴 보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냐 이거예요. 흔히 아무런 억압이 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이 주장 따위를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 이걸 보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대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말에 대해서 앞으로 고소 고발은 어차피 될 거니까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유론이라는 책을 쓴 J.S. 밀은 억압된 의견 안에 사회가 필요로 모든 또는 부분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거짓된 신념조차 값지다. 이는 그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반대 가정이 과연 진실인 것인지 시험하고 확인해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조금 더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을 지키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민주주의 발전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펼쳐나가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인데 이 정답을 무시하고 저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무조건 고소고발하겠다고 대국민 엄포를 놓고 악법을 양산하는 민주당. 아직도 이런 정당의 선전선동에 속아서 촛불 들고 나라 망하는지 모르고 소리 깨끗 지르는 얼빵한 국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는요. 국민의 세비를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기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이라 그래요. 머슴이 주인을 보고 엄포를 놓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세비를 받지 말든지 세비는 꼬박꼬박 다 받아 챙기고 어디서 국민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합니까? 어이 저녁이 정신 차려. 국회의원 되면 눈에 뵈는 겁니다 진짜. 제발 정치인들은 반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이런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는지 당신들이 만들었는지 저울해놓고 한번 달아보라고. 참 나라가 어떻게 망하려고 그러나. 얘기할 자격도 없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것들이 기어나와가지고 국민들이 겁박이라고 말이야. 자, 방송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진짜 한 방 날아갈 것 같아요.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